안녕하세요. 예, 저는 삼역고등학교 이번 2025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분석 영상을 맡은 김형래라고 합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2025학년도 이제 처음 우리 친구들이 1학년이 되면서 이제 중간고사를 처음으로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게 됐는데요. 이번에 시험 문제 자체가 조금 많았습니다. 근데 원래 삼역고등학교 학생들은 다 그렇다시피 항상 보통 이 정도 문항이 나온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제한 시간 내에 이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좀 빠르게 풀고 어떻게 정확성을 높여야 되는가, 이런 쪽에 이제 조금 초점을 둬서 공부를 했어야 좀 고득점을 노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기출문항들을 이제 한번 보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까 해요. 자, 문제를 보시면 이제 선택형이 총 19문제 75점 정도로 이제 나왔고요. 이제 논술형 문제가 6문항 총 25문제 정도 나왔는데, 이제 여기 단원을 한번 잠깐 봐볼까요? 여기 보면은 다양식의 연산 이렇게 2차 함수까지 이번 시험 범위가 딱 정해져 있었는데, 이 앞에 보면은 이 단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2차 함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공부할 때 보면은 어떤 느낌 납니까? 아무래도 2차 함수가 가장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봤을 때 2차 함수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다.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네, 시험 문제가 굉장히 체감 난도가 높게 나왔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삼역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역배점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는 별로 없어서 이제 좀 문항이 점진적으로 좀 난도가 높아지는 체감을 이제 얻을 수 있게 좀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고난도 문제는 고득점을 이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느낌이다? 2차 함수 문제가 굉장히 고득점에서 많이 나왔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게 조금 이제 접근해야 되는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좀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상도 이제 2문제나 있었고 중상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보다가 무려 25문제나 되는 이 많은 시험들을 가지고, 이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당황하지 않고 얼마나 이제 손쉽게 문제를 이제 풀 수 있을까, 이런 게 이제 좀 1등급을 가르는 위치가 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기출문제를 쭉 분석을 한 건데요. 단원별로 이제 제가 정리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형들이 어떤 게 있냐, 이렇게 쭉 썼는데, 일단 전형적인 문제는 많이 없었습니다. 이게 좀 킬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조금 변형을 했다던가, 예전은 과거에 이제 나왔던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약간씩 변형을 해서 썼다던가, 혹은 도형만 가서 썼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온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25문제 중에서 이제 핵심 문항, 그러니까 절대 이제 기본 문항이 아니라 이 정도까지는 풀어야 좀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이런 핵심 문항이 이렇게 다소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갑자기 여기 하 쭉 가다가 이제 중 하나 문제가 나와 있고, 갑자기 중상부터 쭉 이어지는 게 이제 눈에 보일 거예요. 이 객관식 선택형 문제 중에서 이 13번 문제가 이제 조금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인데, 과거 많은 이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와 그리고 이제 동네 학교 기출들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그 응용 문제를 이 13번에서 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제 중상으로 나왔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어렵게, 학생들이 가장 싫어할 만하게 문제를 잘 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객관식에서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끌릴 만큼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많았는데, 이 뒤에 논술형조차도 이제 4, 5, 6번 같은 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시간이 촉박하게 만들어 놓고, 6번 같은 문제는 사실상 이제 만점 방지용 문제로 아주 어렵게 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만큼 시험 문제가 이제 만만치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여기에서 이제 1등급을 결정해주는 문제가 딱 3개 있어요. 요 1등급을 결정짓는 문제를 셋 다 틀렸을 경우에, 만약에 실수를 하나 정도까지 더 했다면 그 문제까지 틀린 4개까지 틀린 한 80점 정도가 이번에 1등급 컷이 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여기 보시면 객관식 맨 마지막 문제, 소수령 제일 마지막 문제, 바로 전 문제, 이렇게 해서 가장 어려운 게 3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체감 난도가 아까 상승한다고 확 어려워지는 게 바로 이 2가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까 제가 중상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게 과거의 기출 문제였는데 이게 응용이 되면서 좀 어려웠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이제 문제들을 한번 분석을 해볼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13번 문항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단 학생들이 가장 싫어할 만한 옳은 것의 개수는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벌써 황당하죠? 심지어 요 문제는 전부 다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참이에요. 이 문제들에서 이 하나하나가 이제 아주 골치 아픈 문제 중에 하나인 게 이 대칭축도 정해져 있지 않고 제한 범위까지 이제 특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이 축이 움직일 때마다 대칭 범위가 이제 움직일 때마다 최대 최소를 따로 구해야 되는 아주 시간이 끌리고 이차 함수를 명확히 알고 있느냐, 아 이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제대로 공부를 많이 했느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좋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학교 교사였을 시절에도 이런 문제들은 많이 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문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게 13번에 나왔다는 게 문제일 수 있어요. 왜? 체감 난이도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아직 문제가 7개나 남았잖아요. 13번부터 19번까지. 근데 그 와중에 이제 13번에 이런 난도가 나왔다. 그러면 아마 많이 떨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 다음 문항도, 이 14번 문항도 방금 전이랑 굉장히 유사하게 항상 옳은 것의 개수를 고르는 문제가 또 나왔어요. 자, 여기서 이 나머지 정리를 이제 응용하는 문제인데, 이게 문제가 벌써 하나, 둘, 셋, 넷. 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모두 다 정확히 알고 나머지 정리를 제대로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를 정확히 이제 판단하고 싶어 하는 아주 좋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369 선생님들이 굉장히 깊이 고민해서 내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13번하고 14번에서 이제 학생들이 조금 당황하는 경우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본인한테 이제 확신이 없었거나 공부를 깊게 안 했다면 여기에서 조금 시간이 끌리고 혹은 잘 모르는 걸 긴가민가 해서 찍는다던가 하는 경우에 이제 1등급을 노리기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았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이제 15번 문항이에요. 이 15번 문항은 어디서 많이 본 문제라는 게 확 느껴질 겁니다. 어떤 2차 방정식 가지고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통해 요거를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다시 설정해서 푸는 그런 문제인데요. 요 문제는 워낙 이제 유형이 많고 과거에도 기출문제로 많이 등장했던 문제라서 이제 좀 손쉽게 이제 학생들이 연습을 했던 거라면 쉽게 풀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이게 다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방금 전 문제 13번, 14번 문제를 보고 났을 때는 이제 중압감이 좀 올 수가 있어요. 아, 이런 문제에서 내가 틀리면 안 된다. 근데 13번, 14번에서 내가 조금 틀렸으면 어떡하지? 이게 지금 긴가민가 한가? 아, 그럼 체감 난이도가 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중과 중상 난이도로 이제 제가 선별을 해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학원에서 만든 책에는 이런 문제를 다 연습할 수 있게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문제가 저희 교재에 이제 많이 들어있으니 아마 구주입의 학원을 다닌 학생들이라면 이제 좀 숨쉽게 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다음 이번이 17번 문제인데요. 이게 모의고사 과거 기출 문제입니다. 모의고사 과거 기출 문제는 여기가 이제 빼기로만 바뀌어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등장하는 거는 삼육고등학교는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이제 좀 전통적으로 많이 내요. 학교 부교재 프린트 자체가 이제 모의고사 기출을 모아둔 그런 문제라 거기에서 이제 변형된 문제라던가 혹은 응용된 문제를 이제 좀 잘 선별해서 내는 문제 학교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아주 약간의 변형이 좀 들어가 있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문제를 이제 시간 내에 좀 빠르게 단축해서 이제 풀어야 된다. 그러려면 이렇게 연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저희 학교 학생들이랑 저희 학원 학생들이랑 이제 많이 연습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보시면 완전히 이제 비스무리하게 이제 닮아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아주 조금만 이제 변형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다음, 이번에 객관식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1등급을 결정짓는 킬러 문항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시중교재의 가장 어려운 책의 이제 마지막 문제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약간 시간적 여유가 좀 충실할 때, 그리고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할 때 풀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좀 많겠지만, 이 정수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부터 학생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이
경우를 모두 찾아서 이렇게 뭐를 계산하라 이런 거를 이제 좀 많이 놓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학교 시험 문제에 같이 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1등급 문제를 이제 좀 칼같이 좀 자르겠다라는 학교 선생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소 어려운 문제였고요. 이제 그 시간 내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주 압도적인 실력을 갖고 있는 학생만 이 19번까지 여유롭게 풀고 그 논술형까지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고민을 합니다. 다음, 이번에는 이제 그 논술형 문제 중에 이제 다소 어려웠던 문제 이제 4번을 한번 볼 건데요. 이 4번도 사실 아주 많이 본 형태의 문제예요. 어떤 복소수가 실수가 되도록 하는 조건을 찬다. 그러면 복소수와 켤레 복소수가 서로 일치한다. 이 조건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 이 많이 나왔던 문제죠. 연습도 많이 했을 거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친구들은 고등학교 올라와서 첫 중간고사를 본 거잖아요. 그럴 때 이런 중간고사 때 이제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안 쌓여져 있으면 객관식에서 시간을 너무 쓰다가 이렇게 점수 주는 문제에서 조금 서술형 같은 거에 좀 깎이는 방향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막혔다 싶으면 이제 논술형부터 최대한 빨리 써놓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객관식을 좀 풀고 하자 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은 저희가 이제 학원에서 이제 연습했던 그런 유형들이 계속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심지어 숫자와 문자마저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습을 많이 해뒀다. 그러면 이거 보자마자 이제 점수를 최대한 얻을 수 있는 문제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데에서 많이 이제 따야 이제 고득점을 받고 1등급을 안정적으로 받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논술형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왜 문제냐? 이제 가나다라 내 조건을 가지고 이제 함수를 역추론을 해서 이제 정확하게 그 함수를 결정을 딱 지은 다음에 그에 해당하는 이제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나 조건과 다 조건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이제 만점 반지가 되지 않는 그런 이제 망점 반지를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고, 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그 서술형 그 주관식 답안 이런 거를 내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몇 줄이라도 쓰면은 어느 정도 점수를 주겠다, 어느 정도 점수를 주겠다 이런 게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가조건에서만 벌써 2점을 줘요. 6점짜리인데 가조건만 2점을 주는데 요거는 좀 유명한 거라서 좀 쉽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나조건과 다조건 해석하는 것도 이제 각각 1점씩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2점인데 그러면 이제 그 문제 출제 의도도 알겠죠? 이거는 이제 나조건, 다조건, 라조건을 완전히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쓸 수 있느냐, 어느 정도까지 접근할 수 있냐 이런 거를 이제 좀 깊게 생각을 해보는 거다. 즉 만점을 방지하는 용으로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한 거고 이렇게까지 너무 어렵게 공부하거나 너무 어려운 문제까지 이제 풀려고 노력은 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의미로 이제 문제를 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하게 어려웠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총평을 드리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체감 난도는 굉장히 높았을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항 난도가 점점점 올라가는 게 이제 바로 그래프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런 시험일 경우에는 앞쪽에서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왜? 뒤에 어려운 거는 누구나 다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앞에서 절대로 틀리면 안 되겠죠. 그래야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 1등급을 노린다면 굉장히 꼼꼼한 공부가 요구가 돼요. 아까 그 보셨다시피 13번 내지 14번처럼 이제 그 옳은 것의 개수를 골라야 한다. 이런 문제를 이제 무언가 좀 미뤄 추측한다던가 이제 좀 얕게 공부를 했다면 솔직히 점수를 제대로 낼 수 있지 않을까,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삼육고등학교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학교 프린트랑 모의고사 같은 거는 반드시 좀 풀어보는 게 시간 단축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1학기 기말고사 지필평가 학습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만해요. 자, 보시면 이제 시험 범위가 여러 가지 방정식부터 이제 끝까지 행렬까지 이제 쭉 이어져 있는데 범위가 다소 좀 넓죠. 특히 계산이 굉장히 많은 행렬과 그리고 이제 그 순열과 조합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계산 숙달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시행착오도 좀 확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단, 여기에서는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방정식 혹은 부등식에서 이제 킬러 문항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부등식에서는 고난도 문제를 많이 접해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1등급을 받기 위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우의 수에서는 계산 실수를 절대 하면 안 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학교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제 다시 검토하기에는 조금 빠듯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실수를 반드시 염두에 두고 한 번 풀 때마다 좀 깊이 공부를 해서 이제 계산 같은 것도 좀 덜 틀리게 이제 좀 깊이 고민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이제 1학기 중간고사 관련된 이제 평은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주입의 내신 대비 타임라인 요거를 이제 좀 말씀드리자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5월부터 이제 6월 말 7월까지 이제 기말고사 직전까지 학원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요거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아무래도 1티어 이 책으로 이제 많이 이제 수업을 하고요. 여기와 이 레드와 블루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학교 시험 문제에 출제가 겹쳐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이제 공간이 부족해서 다는 못 적었는데 굉장히 많이 출제가 겹쳐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학원 선생님들도 이제 잠깐 소개를 드리자 합니다. 여기 원장님, 부원장님과 이제 실장님들과 그리고 다른 저희 이제 구주입에 아주 능력이 뛰어난 선생님들이 같이 계시니까 이제 한번 보고 저희 학원에 이제 믿고 맡겨주시면 반드시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는 구주입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